예, 오늘은 비바람이 치는 관계로 버스 안에서 618회차 사드 족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할까요? 가시면서 하실까요? 광주 한 바퀴 이동 광주 한 바퀴. 뒤에 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좀. 18회차 성도 사도배치 철회 성도 촛불 문화제는 진짜로 이 별동네 버스 안에서 오붓하게 이렇게 사랑방 자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차게 독립군가 말고 니멀현이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허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묶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드 배치 처리하라. 사드 배치 처리하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죠? 오늘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 부상에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강대강 구도로 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소성리의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 미군이 2월 말 전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배치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가는 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서 또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당장 이렇다 할지라도 또 상황은 좋아지리라서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투쟁을 계속 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땅 성주가 오늘 자담회 형식으로 하자고 한 이 땅 성주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성주가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을 건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성주가 좀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누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성주가 지금 몇 개 면이죠? 10개. 9개 면 1개 업. 그러니까 있고, 인구는 주민등록상 47,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하여튼 조금 더 넓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인구로 비교하면 무지하게 차이 나지만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주는 기본적으로 농업지역이고, 참외농가가 한 4,200농가, 나머지 과수, 배농사농가 이래 해서 한 2,000농가, 그래서 총 농가수는 한 6,100 얼마 됩니다. 한 6,20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의 주 소득은 농업소득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1조에 육박하는 농업소득이 있고, 성주의 주 예산은 원래 4,500억 정도, 상당히 예산은 많은 편입니다. 인근 시군들하고 비교해 볼 때 칠곡이나 고령 이런 데 비교하면은 거의 1,000억 단위가 더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역사적으로도 성주는 고려시대 때는 현이었고, 조선시대 때는 성주 목이었습니다. 두 목사가 있는 아주 큰, 요새로 따지면 광역 단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1800년대 말부터 해서 일제야 많이 항거하고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놈들한테 밀려가지고 두 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1906년도에
지금 뭐 전라도, 충청도, 경남 지역으로 있던 뭐 충북 영동, 옥천, 전라도 무주, 경남 거창, 합천 이런 지역이 1906년도에 갈라졌고 그리고 지금 1914년도에 다시 행정구역 개편을 일정하면서 지금 현재 성주로 땅덩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한 68년도까지만 해도 성주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많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지금 이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돼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도로도 넓 확장한다 그러고 성주에 뭐 기업하기 좋은 성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 기존에 살고 있는 성주의 토착민 맞죠? 원주민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살던 사람들. 예, 원래 살던 토착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이전하고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사드 투쟁을 3년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성주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충주에 또 새로운 시민사회 단체인 별동네 공동체가 또 이 사드 투쟁을 통해서 좀 만들어지면서 성주의 새로운 활로를 새로운 모습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내가 바라는 성주는 앞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미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오셨지요? 고민해가 왔지요? 고민 안 했어요? 고민 안 한 사람부터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개선의 회장님도 하시고 예. 우리 김경수 진짜요? 총무님 성주읍회장님 하셨잖아요. 네, 지역에서 나름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드배치설의 성주투쟁이에 재정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숙님은 앞으로 이 평생 살아야 될 성주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편안하시게, 편안하게. 신랑 농사 짓고 있는데 그런 일은 농사 잘 짓고 그래도 성주 됐으면 좋겠다. 별동네 공동체가 와이파이가 없어. 살기도 성주를 못 들어갔으면 좋겠다든지. 와이파이가 첫 번째 주사부터 지금 거의 시작합니다. 좀 생각해봐봐, 선생님. 네네.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토론회 하면은 참 말을 안 할라 해서 문제인데, 그죠? 우리 별동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경 도서관장님을 모시고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나오시죠. 전부 생각 안 하고 미루면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자, 국민 행복 중심 시대를 열어갈 2019년도입니다. 빨리 어디서? 나와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해보세요.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오시는 대로. 나오는 대로 찍고 나는 있어. 이런 삶을 성주에서 살고 싶다. 나는 성주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갑자기 불러서 나온 이혜경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보니까 후쿠시마 이제 생선이 8년 동안 들어오고 있었다 하는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성주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성주 지역에서도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차 확대가 되어서 유기농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없는 농산물, 농약 없는 농산물, 그리고 좀 깨끗한 농산물, 깨끗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 이런 거를 좀 많이 성주 지역에서 많이 이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이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작은 도서관뿐만 아닌, 그리고 로컬푸드를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그런 이제 바른 먹거리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성주 지역이 전통적인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근데 기존에 이제 간행농에서 국민의 건강도 책임지고 자연과 환경, 생태도 살려가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농업으로 성주가 좀 발전하면서 또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도 높여가는 그런 성주로, 자연을 잘 살려가는 성주로 계속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예, 우리 또 한 분 오셨습니다, 그죠? 예, 빨리 고민하이소. 한마디 하고 오셔야 돼요. 예, 또 다른 분 자발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늦게 좀 오신 우리 천남수 씨 한번 이야기 한번. 싫어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행일치, 지행합의일, 예, 해야 됩니다. 빨리 고민하는 시간 2분 주겠습니다. 2분 동안 다들 한 가지씩이라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2분 동안 제가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저는 아까 이제 좀 이혜경 씨하고 좀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저는 성주가 정말로 농촌 지역으로서 여기 원래 살고 계시는 우리 토착민들, 성주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래 잘 살라 그러면은 이 공장들이 자꾸 성주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교육 제도를 좀 더 성주 지역 내에서 제대로 확충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로 교육 인력이, 성주의 우수한 인력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로 멋진 인재로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농촌 지역이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생태적으로 안정이 되고 환경적으로 훌륭한,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먹거리 또 먹으면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래서 정말로 성주에 오면은 참 자연경관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살기 좋다, 도시와는 삶이 다른 농촌 지향적인 삶을 바라면서 생태지향적인 이런 삶 하면서 정말로 여기 오면은 살기 좋다는 이런 소문이 나는 정말로 그런 곳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세기가 생태, 환경, 그리고 문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성주가 정말로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잘 사는, 밖에서 돌아서 뭐 공장 짓고 돈 벌어 나가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성주, 예, 그런 쪽으로 좀 전반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또 앞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은 된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다양한 게 나와요. 뭐 잘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평소에 여기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그리고 좀 잘못된 거를 또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도농을, 나머지 다 그냥 촌에 성주에서 살고 계시는데 도시와 농촌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사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먼저 말 잘하는 백소연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는요, 저번에 수미쌤이 말씀하셨는데, 뭐, 개발 이꼬르 발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주가 뭐, 건물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결코 발전은 아니라고 저도 그 말에 너무 동의가 돼가지고요. 그 말을 살려서 성주에서도 이제 좀 특별한 문화, 성주만의 이런 문화, 참회를 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볼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다른 도시에서 좀 와서
와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왔다 다녀 가면 좋은 동네 이런 거를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주는 이 참 자연경관이 편안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낙동강을 끼고 있고 또 강 때문에 생긴 충족토, 그래서 덜이 상당히 기름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성주가 사람 살기 좋은 이 3대 명성지로 3대 지역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가천하고 이렇게 해서 가천, 수륜, 금수, 뭐 이렇게 벽진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골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많은 또 관광지로도 지금 가야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성주가 가진 아까 이야기 우리 백소연 씨가 이야기한 그런 이 생태적인 부분, 이 발전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성주가 앞으로 아까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생태 환경적으로 안정된 이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은 저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성주에서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가천을 중심으로 해서 성주의 농업 환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성주가 가진 그 수많은 역사 유적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가는 이런 좀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성주에는 꼭 한번 와보고 싶은 와서 한 며칠 놀다 가고 싶은 그런 성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백소인께 박수 드리고 자 다음 또 준비되신 분 가면 안 나오지? 우리 저 월양에서 오신 분 한 개 예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다. 저는 가야산을 성주에 살면서 얼마 전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산이 너무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주에 이런 뛰어난 경관을 가진 산이 있나, 명산이 있나. 깜짝 놀랐는데 그 산이 빼어난 것만큼이나 이 관광지로 크게 개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이라든지 나라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가야산을 좀 크게 좀 개발을 했으면 그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가야산이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한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주 가야산이 이 성주 명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명산입니다, 그죠? 명산 아닙니다. 가만 명산입니다. 명산입니다. 우리 저 영빨이 많으시면 또 명산이요. 예, 원래 그 가야산이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가야산을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기존의 관광지 개발하듯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개발하듯이 뭐 케이블카 달고 뭐 호텔 짓고 뭐 숙박업소 만들고 막 이런 식의 개발인지 아니면은 좀 생태 환경적인 개발 어떤 개발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주에도 지금 그 적송리 그 안쪽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수목원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하여튼 그런 걸 한다는데 예,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이 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식의 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맞지요? 네. 예. 예, 기존의 관광지는 사실은 개발을 하면은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외지에서 다 돌아서 돈 벌어 나가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운동 쪽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도로가 뚫히고 이 호텔이 들어서고 식당들이 막 늘어서면서 땅값이 치솟으면서 원래 백운동 사람들은
다 쫓겨나갔어요. 대부분이. 그래 또 뭐 보상 받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장사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경험이 없고 하다 보니 또 다 망하고 그래갖고 또 나가고 지금 원래 백운동에 사시던 분이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그냥 농사 짓고 사시던 분들만 남아있고 뭔가를 해보겠다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게 개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됐어요. 다른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볼 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 뭐 건물 짓고 토목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돈 벌어가는, 그리고 외지에서 돌아서 장사하고 땅 투기한 사람만 돈 버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개발은 그런 개발이 아니라 정말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고, 요새 관광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되잖아요. 묵고 노는 이런 관광지가 아니라 보고 듣고 쉬고 즐기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 환경을 보존하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생태 관광 쪽으로 성주 가야산 주변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경철 형님. 또 농사를 안 짓고 우리 여기 또 직장을 다니시는데 부부와 아들내미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또 농사를 안 짓지만은 굉장히 현장에서 일하고 다니십니다만은 또 그렇게 다니시면서 느끼는 그 이야기들, 성주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철님 박수 치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사 온 지가 한 12년 돼가는데 제가 느낀 점이, 이것도 되려고 모르겠어요. 이 읍내 자체가 주차가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너무 무시해요. 고령에 비해서 제가 고령에서 왔습니다. 고령에서 왔는데 우리 고령에는 보면 참 잘 돼 있어요. 모든 점이. 그래서 제가 뭐 다시 이제 고령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저는 이렇게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여기다 그런 일이 안 나고 싶다. 자체가 이런 거는 좀 개발되는 게 좋구나. 이런 거는 좀 해갖고 좀 높이 갖고 좀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고. 예. 이제 읍에 사시니까는 역시 이제 읍에 사면 읍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주차 공간이 좁고 주차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낮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성주가 옛날 구시가지 뭐 이렇게 돼가 있다 보니까 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고 도로를 확장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령을 가봤는데 고령이 전보다는 훨씬 또 길을 많이 넓혀놓고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성주도 뭐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중간에 큰 도로들이 개봤자 그냥 왕복 2차선 이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외곽은 지금 뭐 4차선 뭐 이렇게 6차선 이렇게도 돼 있는데 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는, 그리고 요새는 1인 한 가구 차 한 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마다 차가 있다 보니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차량 대수가 인구 숫자보다 많대요. 우리 5천 지금 20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숫자보다 차가 더 많답니다. 특히 이제 성주 같은 경우는 또 나름 농촌 지역이라고 합니다만은 농촌 지역에서 그래도 좀 잘 사는, 뭐 외형적으로는 다 소문이 그렇게 나가있죠. 잘 사는 이렇게 하면서 보통 집에 기본 2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차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쾌적한 삶을 누리려 그러면은 이 주변이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뭔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좀 더 살기 좋은 성주가 되지 않겠나 하는 김경철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고민 많이 하셨지 싶은데 우리 김경철님 아까 처음에 하셨다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죠? 진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일 했어요. 화면 빨리. 아이고, 저 처음에 할 걸 미뤘다가 하려고 해도 막막한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귀농을 했거든요. 신랑은 원래 고향이 성주가 맞고 저는 이제 따라서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들어와서 성주에서 애들 키우다가 이제 단체 활동을 했는 게 생활 개선이에요. 저희 우리 회원들 보시고 제가 느낀 걸 솔직히 이야기하는 건데 들어와서 봤을 때 여성분들의 삶이 너무 불행하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불행하다고 저도 느꼈어요. 솔직히 같이 일을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업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나오시면서조차도 마음 편하게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저녁 상 차려놓고 밥도 본인들은 밥도 못 드시고 그것도 미안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뭐 남녀 평등한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그냥 여자들을 막 그냥 대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셨는 만큼의 존중을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군에서 매년 양성평등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단체 소속에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데 분명히 양성평등 교육인데 남자분들 아무도 안 계셔. 왜 그런 교육을 하시는지 혹시 군청의 관계자분이 보고 계시면 원래는 조금 바뀐 양성평등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자분들만 바뀌셔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바뀌셔야 돼요. 사고가 바뀌셔야 돼요. 교육도 같이 받으셔야 된다는 두수 없는 말을 남기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벌써 중요한 이야기 하신 거죠. 이제 아까 제가 21세기는 뭐 생태, 환경,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평등한 삶 이게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다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뭐 버닝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것도 뭐 보는 견해는 들어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성문화, 남성이 가지는 성문화의 문제점들이 본질적인 게 아니냐 하는 게 뉴스로 기사로 이렇게 좀 잘 적어놨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성주에서의 성주 이제 주 농사인데 농사 지역인데 농사일을 하면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신랑 밥 다 챙겨주고 신랑은 집에 오면은 씻고 턱 넘어가 테레비고 이런 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우리 지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잘 살라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삶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에서 좀 더 모범적으로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차별이 없는 상하가 없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김경숙 총무님께서 이야기하실 뻔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드디어 자발적으로 선전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남수 씨한테는 박수와 한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많지 싶은데요. 혹시 자유학고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유학고제 이게 뭐냐면은 원래 경북의 교육감님이신 분이 공약으로 내으신 거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 하나의 공약인데요. 성주읍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좀 줄어든다 해도 많이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지만 면 단위로는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 보니까 학구를 그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성주 같으면 지금 대가에 있는 아이들이 성주읍으로는 전학을 못합니다. 전입이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성주에서 읍에 있는 사는 아이들은 대가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거를 자유학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유학구제를 이용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감님하고 교육장하고 성주 교육장님하고 뭐 교육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좀 답답했던 게 어떤 면이냐면은 자유학구제를 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어떤 공약들을 많이 내으시고 그거를 실천하라고 내려오면
밑에 분들은 실제 안 움직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유학부제에 과연 성주읍의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이 대가로 옮길 것이냐, 주소를 이전을 하지 않아도. 그러면 대가 초등에서는 어떤 메리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여쭈었을 때 뻔한 얘기예요. 우리는 화상 영어를 원어민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틀어주겠습니다. 그거 어느 학교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어보시죠. 네. 차 통학이 돼야 될까요? 차를 태워오든 예, 태워오든 그건 통학에 대해서도 중요하더라고요. 여쭈었어요. 통학에 대해서도 여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2월달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그 방안이 없더라고요. 통학을 해야지요라고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학에 과연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답답했던 게 제가 제안을 그 교육자 관계자분들한테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자유학부제는 대가 초등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초등에서 그게 점차적으로 중등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러면 학부제도 물론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우리도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가 초등에 제 아이 예를 들어서 제 아이를 대가 초등에 대가 면에 아주 작은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전을 했다고 칩시다.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한다면 그러면 얘가 졸업을 하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면 일반 중학교로 밖에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얘가 실컷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써먹을 수가 없다. 잊어버린다. 일반 중학교면 똑같아진다. 그러면 그 작은 학교의 살리기의 일환이라면 그 인근에 있는 없어지기 위기에 있는 중학교도 같이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육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저기 명인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주에서 초등도, 중등도, 고등도 다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자꾸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특별 정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유학부제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가 면사무소에서도 면에서도 고민을 해라.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자, 기농기촌 아이들이 사람들이 성주는 꽤 있단 말이에요.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그러면 자유학부제 그 학부제로 선택이 되는 그 지역에는 우선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버려지는 촌집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의 우선 자유학부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만이라도 아이들을 안 되면 그렇게 증가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를 우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었을 때 교육자들의 태도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답도 없고 듣는 태도도 너무 무상하셨고 그냥 공약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저 그 공약을 지키는 그냥 형식적인 요행 정도로밖에 못 느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그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런 분들이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 그게 참 안타까웠었고요. 진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학부형들이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던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태도 자체들이 미흡했다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일단은 성주는 지금 자유학부제를 하고 있는 데가 대가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성주 초등에 있는 아이들이 전입을 하지 않아도 대가 초등에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유학부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아까 교육 문제 이야기 하시냐니까 교육 이야기 하시네 그죠? 예, 교육은 명년지 대계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 하면은 이 성주의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게 산업화의 영향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교육의 불평등 때문에 성주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70년대 말부터. 근데 대구가 지금 전국 생산성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빨대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대구 인근 지역에 뭐 성주, 고령, 칠곡, 청도, 뭐 달성 쭉 있잖아요. 경산 이렇게 쭉 있는데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시군들의 돈이 이 교육의 불평등 때문에 자기 아이들 더 교육 잘 시켜보자고 출세시켜 보겠다고 도시로 돈을 다 씁니다.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대구가 또 지탱해가는 한 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뭐 교육장이 되거나 뭐 하면 공약은 많이 내거는데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까지 이게 공약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그냥 던져놔놓고 안 지킨다고 이제 요새 사람들이 전하고는 달라서 따지니까는 그냥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모습만 갖춰주는. 근데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방법, 재원 구조, 또 멀리 봐서 그게 교육을 지역에서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고민들은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주가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려 그러면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교육적으로 안정이 된 진짜 여기에서만 공부해도 정말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하실 분. 첫 번째 손드는 사람은 박수와 한호만 받았는데 두 번째 손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이따가 술을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진작 얘기해야지. 첫 번째 한 사람은 영광으로 알고. 네, 없습니까? 우리 진영 씨, 우리 농협에 다니시는 진영 씨 한번 하지. 예. 카메라 보고 해야 돼, 카메라 보고. 그런데 누가 참여를 좀 우리 밭에 오면 돼. 보통 한 9시, 10시에 먹고 집 와서 소주 한 잔 먹고 밖에 나오면 그 성주 온도가 이제 너무 조용합니다. 이제 좀 북적북적거리고 사람 사는 게 이게 돼야 되는. 이게 전부 이제 성주서 돈을 버려가지고 벽을 아프다 주는 거래. 전부 다 뭐 이사하고 뭐씩 대구 출장 나오고 말이에요. 여기 사람이 또 와서 나가야 되는 말이에요. 뭐 농사 지면 여기 사람 저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이걸 좀 보낸 사람들이 좀 점차적으로 이걸 해서 나도 뭐 집을 하나 뭐 아파트 쪽에 하나 가지고 땅 하나 사가 집주를 하는 길에 뭐 비싸서 이거든 뭐살 데가 있어야지 그렇게 했는 집이다. 집주인데 몇 억이라, 땅 사는데 몇 억, 뭐 왜 그걸 하게 그래? 그렇다고 빌리지도 말겠고. 우리 뭐 그래 이제 대구 전체 자꾸 이제 좀 원학으로 되어서 이제 좀 그 정책적으로 뭘 해가지고 자꾸 사람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억짜리 땅 사서 몇 억짜리 집 질러 가는 게 집을 좀 잘 질러 모양, 그죠? 예. 이제 내가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지역의 돈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예를 들면은 성주의 공무원의 몇 프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주소는 여기 두고 있습니다만은 살기는 다 대구 살고 있고 군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농협 직원들 대부분 이제 좀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지역 세금으로 월급 주고 뭐하고 다 하는데 돈은 여기서 안 쓰이고 대구가 쓰이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부동산 정책에 잘못된 요새는 물도 팔아먹는데 그죠? 좀 있으면 공기도 팔아먹는다 않습니까? 공기의 주인이 누가 있으며 땅의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 물려받은 건데 그때로부터 자자손손 또 물려줘야 될 땅이고 그걸 개인이 소유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부동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투기 바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살기가 더 팍팍하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 좀 아까 이제 제가 성주 인구가 행정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상 47,000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거주 인구는 35,000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들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다 성주에 살아라 했는데 이 헌법에 위배돼서 강원도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과 관련된 헌법 위배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게 시행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돈이 돌아가고 사람이 여기 사는 밤만 되면 빠져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밤이 되면은 이웃들과 함께 오손도손 또 재밌게 지내는 그런 성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그래도 뭐 이래저런 이야기 하니까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 저 참외 못 먹어서 삐진 우리 대가의 갇혀있고 배현무님. 가천에 죄송합니다. 술 한잔 가천의 배현무님. 술 한잔 술이 먹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삶이라 하는 게 저는 뭐 삶이라는 게 사람 살이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뭐 다들 내 삶인데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대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살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락하는 게 이 땅의 이 토양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성주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뭐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성주의 문화. 선비의 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삶의 방식들이 이게 딱 문화거든요. 우리의 문화. 근데 마땅히 얘기할 게 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해서 그것 또한 우린 뭐지? 라는 게 한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성주 와가지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컸지만은 이강태 없지? 이강태 씨도 보면은 2년 전, 뭐 1년 전 지금이 많이 달라졌는 것 같아요. 이게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태 씨를 보면. 이게 삶을 만들어간다 하는 게 아까도 뭐 관이라든지 공무원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안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끌어 나가는 그 사람들이 주체고 우리는 과연 객체로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성주의 문화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거는 다 같이 이야기되고 좀 고민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문화고 예술도 문화고 삶도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동네 공동체가 되었던 아니면 사드로 인해서 모여졌던 이 사람들이 되었던 우리 뭐지에서부터 우리 어떻게 살지까지 다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하는 성주.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아마 좀 더디게 갈 겁니다. 그러나 더디게 가더라도 만들어가는 성주. 이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성주를 정말로 멋진 문화가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죠?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강한 나라도 아니고 정말로 문화가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족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는 이 총칼로가 아닌 정말로 문화로서 훌륭한 민족, 훌륭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정말로 선진국이라는 소리가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배우모님께서 이야기한 정말로 이 문화를 우리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내 삶의 중심으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더디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성주가 정말로 멋진 곳으로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질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이야기 먼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이야기 듣고 오늘 좀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좀 그래. 대구서 성주 또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낮에는 성주 살고 밤에는 대구 가서 사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열심히 찍고 계셨는데 이제 찍지 말고 찍는 거 좀 넘겨주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인님, 대변인답게 또.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요. 문화라는 부분에 고민을 하는데 뭐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들이 있고 또 지방 내에서도 뭐 대구 같은 경우 보면은 수성구라든지 다른 또 우리 구애들의 문화적 격차도 있고 이런 격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습게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 그래서 또 그 앞서 있는 문화를 따라가려고 해봤자 따라잡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 속에서 논리 속에서는 항상 그걸 따라갈 뿐이죠. 우리가 서울같이 가깝게 가고 또는 뭐 수서구처럼 가깝게 가고 뭐 이럴 뿐이죠 사실은. 거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문화적 평등을 아무리 주장해봤자 사실은 그걸 따라잡을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전에 사실은 문화의 기준으로 삼을 때 유럽은 문화한 그 지역이고 또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지역이고 그래서 유럽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과 미개를 이렇게 서열화시키고 유럽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문화적이다 문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문화가 아닌 아까 이제 성주만의 문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유럽의 문화보다 미개하지 않더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탁월함들, 훌륭함들을 우리 스스로 성주에서 우리 또 성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훌륭함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뭐 우리 별동네 공동체라든지 이런 활동들 쭉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단순한 어떤 것들을 따라잡는 것들 흉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의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이런 성주만의 어떤 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주에서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 더 이상 사드 집회 좀 안 하는 성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사드 없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사드 집회 안 하면서 좀 딴짓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성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겠습니다. 다 하셨죠? 예. 예. 오늘 618번째 사드비치 저의 성주 촛불문화제는 이렇게 이제 성주가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을까? 내가 살고 있는 성주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충 좀 종합을 해보면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성주에 와보고 싶어하는, 그렇게 성주가 되려 그러면은 이 정주 여건도 좀 좋아야 되고, 또 밖에서 봤을 때 성주가 이제 와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문화적으로 창의성 있는 문화, 그죠? 너무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라 성주만의 문화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문화들, 그리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이런 문화들을 제대로 정착시키면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주. 그러면은 정말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밖에서는 정말 한번 와보고 싶은 성주, 거기서 잠시라도 좀 살고 싶은 성주, 아니면 정말로 이사와서 살고 싶은 성주로 만들어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장 현안 문제로는 이 사드가 나가야 됩니다. 사드가 있는 동안은 여기가 행복한 성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무기 사드잖아요. 전쟁이 공존하고 있는 동안에 평화나 생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불안한 상태의 지속이기 때문에 이 사드가 먼저 빠져야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싶은 성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또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또 자신의 삶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삶의 주체로서 중심으로서 또 그런 고민들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치면서 그리고 우리 그래도 집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618번째 사드 배치 철회 성주 촛불 사랑방 자담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평화 지켜내자. 생명평화 지켜내자. 사드 배치 몰아내자. 사드 배치 몰아내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다음 주 촛불 집회는 별동네 도서관에서 7시 반에 진행합니다. 별동네 도서관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18회차 성주 촛불 문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별동네 도서관에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